자, 여러분 우리 390쪽 좀 보죠. 390쪽 맨 위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이죠. 제외 동그라미. 즉 미등기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외우지 말고요. 냄새 거기 어감상 단어에 나타나 1번 장기 할부 조건을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자 밑줄합니다.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 그러니까 취득 등기를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여러분? 못 하는 거다 그죠? 취득 등기 불가능. 그럼 미등기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 여러분. 2번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다시 밑줄 취득에 관한 등기가 뭐 불가능.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4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자 밑줄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뭐래 등기가 불가능. 안 하는가 못 하는가 못 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을 우리 뭐라 하죠? 무허가 주택이야. 무허가 주택. 저거 무허가 주택.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여러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있다. 저 맨 뒤에는 갔나? 어? 맨 뒤에 갔어? 어디 갔어? 그렇게 자리 옮기면 안 돼. 쉬는 시간에. 나 놀랬잖아 또. 쉬는 시간에 자리 바꾸지 마세요. 나 또 속을 얼마나 놀랬어. 또 왜 갔나 해갖고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그래 또 점심은 잘 먹을까. 네, 갑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디야? 5번 갈치인가? 4번 무허가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5번 6번이 여러분 공법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가. 그래서 특히 도시개발법. 그래서 5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돼. 지금 공법이 완료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기 되기 전에 먼저 팔았다는 얘기야. 6번도 똑같아요 여러분.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 용역 대가를 취득한 채비를 토지구역 환기 처분 공고 전에 즉 도시개발법 등이 다 종료가 되기 전에 먼저 팔았죠. 그러니까 지분을 정리하고 못하고 등기를 못하고 양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공통점은 취득 등기를 안 하는 거 못하는 거 여기 다 못하는 거. 그럼 미등기 양도를 안 본다 그 얘기예요. 어렵게 없어요 어려운 거. 그러면 시험에는 뭐냐? 3번과 4번이 중요하죠. 묶으시고 3번, 4번 별표나 결론은 이거야. 지금 이제 나오면 이거야. 이미 2번은 나왔어. 그러면 이제 3번 또 나온다면 3번과 4번이죠. 그래 나 비과세다 어쩔래? 그러면 1번과 4번 묶으시고요. 그래? 그럼 너 비과세 안 해줘. 그래? 너 감면 안 해줘. 그 얘기야. 1번과 4번 묶으시고요. 미등기 양도다고? 그럼 비과세 안 해준다고. 미등기 양도다고? 감면 안 해준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1번 비과세 배제, 4번 감면 배제. 그 다음에 2번. 그래? 너 특별공제 안 해줘. 그래? 너 기본공제 안 해줘. 따라서 미등기 양도 때는 그냥 양도책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미등기 양도 적어놔야 되고 2번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럼 그냥 양도책이 그대로 뭐가 되는가? 양도소득 과표가 돼버리죠 뭐. 그렇죠. 왜? 특별공제 없잖아. 기본공제 없으니까 그냥 양도체 그대로 양도소득 과표되는 거죠. 뭐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다 못 받으니까 결론 2번의 결론은 이거다고. 이해하셨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받지 못하니까 그냥 얘는 양도체 그대로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표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럼 옛날 같은 문제 같으면 이렇게 나오죠. 장기 특별공제 안 해준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안 해준다. 이렇게 물어봐. 옛날 문제는. 그럼 요즘은 그렇게 안 물어봐. 그래서 양도책이 양도소득 과표가 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문제가 변하는 패턴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자꾸 변하는데 공부는 옛날식으로 공부하면 이제 삽질하는 거죠. 자, 3번. 제일 중요한 거. 몇 프로 두드려 맞아? 70% 두드려 맞는 거죠, 뭐 70%. 맞아 봐야 알죠. 그렇지만 자, 4번. 내가 아무리 무슨 양도지만 미등기 양도지만 양도 차이 계산 때 여러분 결론. 미등기 양도는 적어놓으세요. 미등기 양도는 양도 차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도 차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등기 양도일 때 양도 차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양도 차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1번. 기준시간이 양도 차익 계산할 때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일반적 공제율보다 줄어들 뿐이다 라는데 1번은 이미 나왔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2번이 중요해. 그래, 미등기 양도를 하더라도 실질 거래가인 양도 차익 계산할 때는 실질 거래가인 양도 차익 계산할 때는 똑같이 역시 실질 양도가에서 실제 필요 경비를 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죠. 실질 거래가 양도 차익 계산 시 실질 양도가에서 실제 필요 경비를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잡으셔야죠. 그럼 출제는 그걸 뭐라? 어떻게 바꾸냐? 실간 양도 차익 계산 시 실질 양도가에서 실제 필요 경비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틀렸다. 공개할 수 있다. 됐나요? 예. 됐고요. 그다음에 391조 이제 우리 조정 대상적의 1주택, 3주택 이상자일 때 누진 세대 20% 할증 과세되는 이 다주택자들 구분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1번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 주택의 범위로서 양가로 1, 2, 3, 4, 5, 6, 7, 8, 9, 10, 11번까지 있죠. 묶으세요.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11번까지 묶어. 어떻게 묶냐고 알아서 묶어. 뭘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11번까지 묶어놓고 얘들은 중가 제외 주택입니다. 중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외하는 주택들입니다. 1번부터 11번까지는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아무리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어디에 걸리면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면 중과 대상 누진세대 10% 또는 20% 할증 과세 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다고요. 실무 나가면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자, 398조. 398조. 6번 1세대 2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가 제외된 주택의 범위 있죠? 찾으세요? 자, 그 밑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몇 번까지? 9번까지 399조 동그라미 9번까지 묶으시고요. 역시 얘들도 1세대 2주택일 때 중과 제외 주택입니다. 중과 제외 주택. 그래서 결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실무 나갔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의 몇 주택 이상자라도 2주택 이상자라도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책을 찾아갖고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죠. 됐어요? 자, 400쪽 갑시다. 비삼용 토지. 아마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려운 규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삼용 토지의 판정입니다. 실무 나가셨을 때 여러분 지금 중개하는 토지가 요 소득세법상 비삼용 토지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삼용 토지에 걸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중과 대상이잖아. 네, 빠져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걸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넘어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406조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나왔죠, 여러분? 네, 별표 3개. 일단 여러분 저는 시험범위죠. 전형적인 시험범위. 계속 나오는 부분이야, 여러분. 시험에. 양도소 우리 세법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 틀 잡히는 문제 많이 나와. 나온다는 데서 많이 나온단 말이야. 끝까지만 좀 버텨줘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얼마나 적중률이 높은데 그래. 그 적중률 높은 걸 안 하고 어디 가서 헤매고 있냐. 참나 할 수가
수가 없네. 별표 3개 표시했어요?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나온다고 무조건.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안 내는 게 아니잖아. 출전이 안 내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나올 확률보다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해야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어떤 분은 어제 작년 시험 끝나서 부담보증이 안 나왔대요. 그러더라고. 어쩌라고 그래서. 자, 갑시다.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12월 31일 우리는 1년을 1과세 기간을 하는 거죠. 소득세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얘는 몇 년 단위 과세다? 1년 단위. 언제부터? 1월 1일. 그냥 요이 땅 해갖고 요이 끝이죠. 여기까지. 그냥 달력이야, 달력. 달력을 펼쳐갖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소득금의 합격이 나오겠죠. 며칠이 지나야 12월 30일이 끝나야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총액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다음 년도 언제 여러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그러죠. 그래서 매달 5월 달은 어떤 달이야? 소득세 신고 납부 달입니다. 이때 1년 동안에 벌어진 소득에 대한 다음 연도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걸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납부랍니다. 소득세의 본질적인 신고 납부입니다. 본래의 납세무죠. 그러면 제가 올해 당해 연도 중에 여러 번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번, 3번 양도했다 합시다. 3번 양도했네. 3번 양도했어. 그 3번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 언제 돼야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내년 5월 달 돼야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내가 올해 2019년도에 몇 번을 양도했든지 원칙적으로 그 양도에 대한 소득세는 언제 들어온다고? 내년 2020년 5월 달 돼야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집에 갔는데 아저씨가 여러분한테 뭐라면 우리 회사 급여 체계가 바뀌었고 올해 1년 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소득이 급여가 내년 5월 달에 준대. 그러면 이제 아저씨가 이제 찢어질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어떻게 살고 있어, 그거를. 아니, 1년 동안 이 쎄빠지게 일한 거에 대한 월급을 매달 주는 게 아니라 내년 5월 달에 한 번에 주겠대.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냐고. 그동안 뭐 먹고 사냐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과세관청도 똑같다는 얘기야. 내년 5월 달 돼야 돈이 들어. 근데 매년 모든 경비, 공공사분에서 매일 돈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한 번에 들어온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세관청도 이때까지 기다리겠다, 못 기다리겠다?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원래는 언제 내야 되는 거지만 내년 5월 달이지만 그 양도한 물건에 대해서 일정한 기한 이내 그 양도 물건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좀 내년에 할 걸 미리 좀 해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신고 납부인데 어떤 신고야? 예정 신고 납부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예정 신고 납부죠. 그래서 결론 소득세는 신고가 몇 가지 여러분? 2가지. 뭐하고?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죠. 확정 신고. 그럼 제가 올해 몇 번 양도했는데 부동산을? 3번 양도했다. 그럼 양도세 몇 번 하라는 얘기야? 3번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년치를 몰아갖고 한꺼번에 내년 5월달 내는데 내년 5월달 될 때까지 들어오기가 너무 기다리니까 너 뭐 할 때마다 양도할 때마다 그 양도한 물건에 뭐를 소득세를 좀 미리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래서 여기 뭐라 표현한가? 예정 신고 납부란가. 근데 요거를 이해를 못 하신 분 또 뭐라냐면 예정. 그러면 양도하기 전에 먼저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냐?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양도를 한 다음에 내는 거죠. 근데 가끔데 여기 뭐라 써져 있으니까 예정이라니까 양도하기 전에 먼저 양도세를 내는 걸로 오해하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뭐 합격자 모임에서 볼 수가 없는 분들이죠. 도저히. 그래서 이렇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결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 예정신고가 제일 중요해요. 확정신고는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만. 그럼 시험에 나오면 결국은 뭐가 물어본다? 예정신고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신고. 그럼 여러분, 예정신고에서 우리가 정리할 건 딱 3가지야. 첫째, 신고 대상자.
둘째가 신고 기한입니다. 세 번째가 이러한 예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나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세법상 차이점이죠. 포맷을 잡으시고요. 포맷 정리할 때 꼭 포맷 잡으시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예정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한 거죠. 뭐. 그다음에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세법상의 차이점, 특히 불이익 이런 거 보셔야 되겠죠. 신고 대상자 요즘 난이도 뭐 별표 하나 정도. 자, 그러면 일단은 순서상 신고 대상자부터 볼게요, 여러분. 자, 책을 보시면 예정 신고는 누가 해야 되는 거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물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납세무 발생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면 다 예정 신고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면 다 예정 신고해야 돼요. 내가 올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발생했다면 그 자는 다 뭐 된다 여러분? 예정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해서 말씀드린다면 파생상품,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등 주식 등 파생상품 중 이 중에서 요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파생상품은. 그러면 뭐만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등과 주식일 때만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 요 양도를 할 때, 양도책이 없대. 양도책이 제로란 얘기야. 그럼 요거는 양도가가 필요금리가 어떤가? 같은 거죠. 또는 뭐가 발생했냐? 양도 차손이 발생했네, 여러분. 양도 차손. 나는 뭐가 발생했어? 손실이 발생했죠, 손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 뭐가 발생했다고요? 손실. 요거는 똔똔, 요거는 마이너스 나온 거죠. 똔똔 and 마이너스. 그럼 얘들의 공통점 뭐죠? 똔똔 또는 마이너스. 얘들의 공통점 뭐야? 납부할 색이 없다. 납부할 색은 없지만 납부할 색이 없다라고 뭐는 해다오? 신고는 해다오. 그 얘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토요일 날 집에 가셔갖고 뭐 매일 가지 뭐. 남아서 공부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공무원 칼퇴근 하냐? 학원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가잖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날 복습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복습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서 납부할 색이 없다 하더라도 뭐나 해라? 신고나 해라. 뭘 신고하라는 얘기야? 납부할 게 없다라고 신고하라는 얘기야. 납부할 게. 아저씨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는 건 좋다는 얘기야. 우리가 해피하지. 물론 안 들어서 더욱 좋은 거고요. 다만 안 들어오더라도 밥은 먹고 들어간다, 안 먹고 들어간다 얘기는 해다오라는 얘기죠. 그 얘기만 해줘도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늦게 들어왔는데 밥을 안 먹고 왔다? 그때는 용서할 수는 없는 거죠. 스키가 이제 와서 밥을 차려달라고? 죽는다. 이거 여러분. 자, 신고 기한 갑시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죠. 역시 여러분 원칙과 예외 구분하셔야죠. 원칙과 예외. 뭐 원칙은 수도 없이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예외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예정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냐 이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양돌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월이네? 2월이네. 여러분 기산 좀 잡아. 말일부터야. 양도일부터가 아니라 양도에 속한 달에 말일. 그럼 오늘 며칠이에요, 여러분? 양도일이 오늘 며칠? 2월 23일. 2월 23일. 어제 2월 22일이었죠. 2월 달에 22일. 숫자가 같았고 내가 어제 신체 이상한 변화가 왔었어. 오늘 좀 살아났네. 2월 23일. 그러면 이때 2월 23일 날에 양도하였다. 그러면 언제까지 예정 신고해야 되냐는 얘기죠. 언제까지? 자, 어렵게 살지 말고 양돌이 나오면 그냥 말일로 몰고 가라고. 말일로부터 몇 월이네?
2월 이내. 그럼 언제야? 4월이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정신고 물어보냐? 2월 더하고 뭘로 가면 돼? 말일이야. 무조건 말일로 끝나야 돼. 그럼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2월 28일 날이 말일이고 그로부터 2월 이내니까 4월 28일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뭘로 가야 된다고? 말일로 가야 된다고. 오케이 여러분? 예. 그러니까 자, 그런데 예외가 있네 여러분. 예외. 예외 두 가지가 있네. 근데 하나는 여러분이 이미 공법이나 민법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또는 중개법 등에서. 그래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 여러분 뭐 이거 주전 과목이죠? 다 아시죠? 예. 자, 이렇게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그 토지매매에 대한 뭐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냐? 조건 보셔야죠.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이거죠. 밑줄. 이게 중요한 조건이죠. 허가를 받기도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럼 지금 양도일이 빠른가 허가일이 빠른가? 응? 양도일이 빠른 거죠. 양도일. 허가 전 대금 청산. 그러니까 양도일이 오늘 언제냐? 오늘 며칠? 2월 23일인데 그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는 언제 받았냐 봤더니 여러분 3월 2일 날 허가를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2월 23일 현재 이 토지 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 그리고 언제 뭘 받았을 때? 허가를 받아서 여기 뭐로 바뀌는가? 유효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세법도 요 무효인 상태에서는 양도를 보라 보지 말라? 보지 말라 그 얘기야. 왜? 이 토지 매매는 현재 무슨 상태니까? 무효. 그래 우리 양도한 걸 보아라 보지 마라? 보지 마. 대기. 그러다가 나중에 뭘 받으면? 허가를 받음으로써 얘가 뭐로 바뀌면? 유효로 바뀌면 이때 우리도 이때 비로소 뭐 한 거로 보라는 얘기야? 양도한 걸로 봐라 그게요. 요 날에. 그럼 요 날을 기준해서 몇 월 이내가 되는가? 허가일이 속한 달에 말부터 2월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되는가? 5월 말이 되는 거죠. 뭐. 이해하셨죠?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허가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월 이내다. 뭐 그 얘기로 가는 거야 여러분. 쓰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는 딱 요거 하나만 보면 돼요 여러분. 조건만 확인하시고요. 조건. 이 조건은 나왔는지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부담부 증여네. 부담부 증여. 아 부담부 증여 나오잖아. 제가 여러분들 얼마짜리 아파트 드렸죠? 5억짜리 아파트 드렸죠. 다 받으셨죠? 네. 근데 여기에 그 5억짜리 아파트에 제가 갚지 못한 은행 대출을 얼마에 따라서 여러분? 3억? 2억. 2억 있답시다. 2억을 여러분 뭐 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조건을 증여받으신 거죠? 그게 바로 뭐 여러분? 부담부 증여. 그럼 여러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2억도 안 하면서 받았죠? 그래도 얼마 남았으니까? 3억. 네. 부담부 증여는 딱 그것만 떠올리면 돼. 그래서 부담부 증여놨다 그러면 여러분 제 빚 얼마 났죠? 2억. 요 수중자 채무 인수에 2억.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갚아야 할 뭐니까 빚. 빚이니까 무상이야 유상이야?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죠? 그럼 요거는 양도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그러니까 요런 뭘로 때리라고? 양도 소득세로 때려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왜 남의 빚을 왜 떠안았어? 그래도 남는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죠. 얼마 남았어? 3억. 요거를 우리는 증여 당시가에서 채무 인수액을 표시한 거죠. 얼마짜리 받았다고요? 5. 그래서 대출은 얼마 떠안았다고요? 2억. 그래도 얼마 남았어요? 3억. 이거잖아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 별거 있어 뭐. 맨날 이해가 안 되는데 난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뭘 이해가 안 되는지. 5 빼기 2는 얼마냐고. 3이다고. 그걸 이해가 안 된다면 도대체. 그 순수한 3억 원은 무상양도죠. 그러니까 요 놈은 뭘로 때리라고 여러분? 증여세로 때리라고. 이렇게 나눠서 때리라고 뭘. 그래서 결론. 수중자 채무인색은 뭘로 때리시고요? 유상양도니까 뭘로 때리고요? 양도소득세로 때리시고요. 요 증여 당시가의 5억 원에서 채무인수액 2억을 뺀 나머지 3억 원은 무상이니까 뭘로 때리시라고요? 증여세로 때리시라고요. 나눠서 때리라고요. 뭘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라고.
그럼 지금 전체가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채무인색이 얼마야? 2억. 그럼 5분의 2니까 몇 프로야? 유상량도는 40%의 유상량도야. 나머지 얼마 나왔어? 3억. 3억은 5억 원에서 3억 차지한 비중은 몇 프로? 60%. 이렇게 나누라고. 그래서 40%는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 나머지 60% 뭘로 때리고 증여세 때라고. 뭐 있어? 뭐 별거 있어? 엄마가 인강 듣는데 그 옆에 있던 애도 알아. 애도 알아. 얘는 아는데 엄마는 못 알아들어. 이러니 명을. 실제 있었으면 카페에 글 올랐어. 교수님 저 부담보증금 또 듣는데 우리 애가 옆에 있다가 엄마 그거 또 들어? 그러더라고요. 40%는 양도소득세, 60%는 증여세 내라고 애가 그러는데. 너 어떻게 하니? 몰라. 뭐 방송에서 인터넷에 아저씨가 막 소리 깨깨 질렸더래. 그래서 그냥 들렸대. 얘는 듣는데 명아 그냥 어떻게 돼? 그러면 결론 뭐와 뭐로 나눠서 내세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내세요. 그럼 우리 양도세는 언제까지 낸다 했죠? 몇 월? 양도세는 언제까지 낸다서 양도에 속한 달에 말부터 몇 월 이내에서 2월 이내. 근데 요 증여세는 여러분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증여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3월 이내 여러분. 몇 월 이내다고? 3월 이내. 근데 우리 양도세는 몇 월 이내에서 2월 이내 했죠. 그러니까 2월이 될 때 양도소득세 한번 신고하러 가야 되고 3개월이 됐을 때 뭘 때려야 돼? 증여세 신고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세무서 몇 번 가야 돼? 2번 가야 돼.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몇 월로? 3월로 맞춰준 거죠. 그럼 한 번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한꺼번에 신고하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부담부 증여일 때는 그 양도에 속한 달의 말부터 자 동그라미 몇 월? 3개월이죠.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 3개월은 어디서 나온 거야, 여러분? 증여세 신고기한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기한과 어떻게 해줄 거야? 맞춰줄게 그 얘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니까 집에 와서 책 한번 다시 차분하게 보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잠깐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409쪽 보세요, 여러분. 가산세 때리죠, 뭐, 가산세. 즉, 우리가 예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분 별도의 액션을 취하는 게 없어요. 즉, 예정 신고 기한에 신고 납부를 하면 그냥 해야 할 걸 한 거로 보는 거야.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공부하는 거 해야 할 걸 하는 거죠? 여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하는 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걸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별도의 대가 있다 없다? 없다. 공부할 거 하는 거야. 그래서 별도 여기는 신고세 공제가 없어요. 지금은. 그럼 무슨 소리냐? 옛날에는 여러분 신고세 공제를 10%씩 해줬어. 너 다음 연도 5월달 내야 될 거 미리 했구나. 야 고맙다. 야 선납 기간에는 이자분으로 10% 공제해 주는데 지금은 원천 징수와 형평 등 다른 과세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이제 결론 세액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여러분 결론. 아무런 혜택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요 신고세액 공제하라고 절세 수단이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 예정신고기였는데 신고하세요. 어차피 다음 연도 5월달 내 갖고 지금 미리 신고하시면요 10% 신고세액 공제 받았으니까 10%면 큰가 작은가? 큰 거죠. 양도세 1,000만 원 내면 100만 원 깎아주겠다는 이거 1억을 양도세 낼 때 예정신고하면 1,000만 원 깎아주겠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죠. 신고세 공제가. 아깝이. 근데 예정신고에 신고 납부를 안 했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제재가 뭐가 오는가? 가산세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산세 나온 거 아니야. 우리 가산세는 이미 조세 총론에서 했잖아.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여러분? 20%.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10%. 부정행위 때는 40%. 끝. 게임 끝. 털고 나오는 거야. 까불고 있어. 됐죠?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409쪽에 가산세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뭐. 자 410쪽 확정신고 갑시다. 확정신고는 여러분 뭐 큰 의미 없어.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놓고요.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가 여러분? 다음 연도 5월달, 직전 연도 1년 뭐 다 확정시키라는 얘기죠. 자 봐. 예정신고는 뭐 할 때마다?
양도할 때마다 그 양도 물건에 대한 소득세를 낸 거죠. 그걸 이제 몇 년치로? 1년치를 뭐 하라는 얘기야? 합산해서 확정시켜라는 얘기죠. 그게 뭐야, 여러분? 확정신고죠. 확정신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번 410쪽에 확정신고 의무자 봅시다. 별표 하나, 여기 하나만 별표 쳐. 근데 이미 그 맨 밑에 여러분 3번 확정신고 기간 나왔죠? 요것부터 잠깐 먼저 보죠. 언제 한다고? 해당 과세기간에, 자, 동그라미 뭐, 다음 연도죠. 다음 연도 5월달. 그럼 올해 2019년도에 양도했으면, 올해 2019년도에 양도했으면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가? 내년 2020년 5월달에 하면 된다. 그 얘기죠, 뭐. 근데 예외 있네? 아까 이거 여러분. 뭐, 부동산 거래, 예, 거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바로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의 매매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러면 어떤 날? 허가일이 속한 연도에 언제?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하라. 그 얘기죠. 마치 뭐와 똑같대? 예정 신고와 똑같죠, 뭐. 이거잖아. 허가일이 속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러면 허가일이 속한 달에 말해서 몇 월 이내? 2월 이내에 예정 신고하는 거고, 확정 신고는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러면 허가일이 속한 연도에 언제 여러분? 다음 연도가 되는 거죠. 또 예정 신고에서 물으면 다음 달, 허가일이 속한 달, 그리고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달. 이거죠,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확정 신고 의무자 봅시다. 누가 하는 거냐? 거기 보죠. 양글 1번 밑줄. 해당 과세 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 그냥 저거 양도소득세 납세하면 다 하란 얘기야, 그냥. 이 경우 밑줄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하라? 확정신고는 하라, 그 얘기입니다. 뭐가? 과표가 없거나 과세 표준이 없거나 확정신고 의무자의 양가를 1번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편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도 뭐는 해야 된다? 확정신고는 해야 된다. 그 얘기 여러분. 근데 이 양가를 2번이 중요해. 양가를 2번이. 자, 양도소득 과세표는 예정신고를 한 자. 밑줄. 한 자. 예정신고 한 자. 그러니까 나는 뭐 할 때마다 양도할 때마다 이미 나는 다 뭐 했어? 예정신고 다 했단 얘기야. 그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 또 확정신고 해야 되냐? 그 얘기야. 밑줄. 아니, 안 해도 좋다. 그래서 결론, 양도소득 과세표는 예정신고를 한 자는 결론, 해당 소득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꼭 우리 세법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없죠. 다만 꼭 지저분해. 난 세법이 이래서 싫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래, 해봐. 그래서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인데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건 1번과 2번만이고 2번은 뭐 3번은 주식이니까 우리가 큰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 1번 당해연도에 여기는 이게 중요한 거야. 밑줄 누진세율 적용 자산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이걸 몇 번 이상 했어? 2회 이상 양도했어.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누진세는 무슨 과세? 합산과세라고 그랬죠? 누진세는 무슨 과세에서 항상 합산과세.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마지막에 뭐래서 합산해서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러면 확정 신고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응? 이해하세요? 아니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2번 이상 양도하면 그걸 뭐해서 합산해서 신고인데 합산하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신고했다는 얘기야. 그럼 확정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자 2번 토지 건물 뭐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묶어. 여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세는 묶어놓고 보니까 얘가 뭐야 여러분? 부동산 등이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이죠. 그걸 몇 번 이상 양도되는데 2번 이상 양도인데 문제는 여기 밑줄 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번 이상 양도한 것 중에 무슨 대상이 있대? 밑줄 감면소득 금액이 있대. 그럼 제가 아까 여러분 그랬죠. 우리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이렇게 2번 이상 양도하면은 당초 여기서 뭘 받았던 거?
기본 공제를 받았던 걸 뭐하고? 취소하고 얼로란 얘기야. 감면 대상이 아닌 데서 기본 공제 받으라고 했죠? 그럼 세액이 달라지죠? 세액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달라지는 걸 같이 어떻게 되는데? 함께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야. 그래서 거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이 어떻게면 달라지면 예정 신고, 확정 신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얘기야. 달라지니까. 됐어요?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네. 그래서 거기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일 때는 예정 확정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1번은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양도했는데 이배상 양도했는데 합산 과세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확정 신고해야 되고, 둘째 당연인데 무슨 대상이 있어서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섞여 있어서 양도소득 기본세 어디서 받았으면 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았으면 이거를 다시 수정해갖고 어디서 받아야 된다? 감면 대상이 아닌 데서 기본 공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 수정 신고하라 그 얘기죠. 됐나요? 예, 됐어요. 뭐 안 됐다고 해도 그냥 돼야 돼. 우리는. 됐어요. 넘어가죠. 411쪽 넘어가고요. 자, 이제 어디 가느냐? 412쪽 납세 의무 편의제도 봅시다. 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편의제도 뭐가 있죠, 여러분? 분할 납부 있죠. 저거 뭐가 없죠, 여러분? 물납이 없죠. 물납. 저거 양도소득세 412쪽.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편의제도 못밖에 없고 분할 납부밖에 없고 뭐가 없다고? 물납이 없다고. 물납 없다는 걸 적으라고. 여기 분할 납부 별표 하나. 별표 하나. 그럼 분할 납부는 누가 하시는 거냐? 역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자 얼마 초과자 여러분? 1,000만 원 초과자죠. 1,000만 원 초과자. 그러니까 분할 납부는 아무나 하는가? 아니야. 고액의 납세 먼저 하는 거야. 고액. 최소한 세금을 얼마? 1,000만 원 초과하면서 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세금 뭐 20만 원, 200만 원 내면서 분납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교회당, 예배당 종지 두들기, 시 두들기 맞고 나온다고. 얼마 초과해 줘야 돼? 최소 1,000만 원 초과해 줘야 돼. 그러면 이때는 당초 기한부터 몇 월 이내 밑줄? 2개월 이내죠. 동그라미 2개월 이내. 뭐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공부할 때 이렇게 끝나면 되냐? 안 된다는 얘기야. 분할 납부는 어디서도 나오고, 분할 납부 어디서도 나왔어? 재산세도 나오고, 어디서도 나왔어? 종합부동산세도 나오잖아. 그리고 우리 지금 마지막 어디에 나오는 거야? 양도소득세 나오는 거 아니야. 세 개를 비교 정리해 두셔죠. 그러면 분납 대상자를 보면 재산세 얼마? 재산세 500만 원 초과. 종부세 얼마? 250만 원 초과. 올해 개정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올해 요거 개정됐기 때문에 좀 신경 써달라는 의미로 지금 다시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근데 양도세 얼마? 1,000만 원 초과죠. 요새 요 화살표는 초과를 말하는 거야. 또 질문한다고 해서 화살표가 뭐예요? 그러지 마시고. 어제 뭐 하고 있어? 그런 일이 있어. 그냥 묻어버렸어. 분납기한. 쫓아와서 그냥 질문한데 화장실 가나 붙잡아 놓고. 뭐예요? 그랬더니 화살표가 뭐예요? 초과다고! 그래서 재산세 분납기한 몇 월이죠, 여러분? 당초 기한부터 2개월 이내죠. 종부세. 종부세는 6개월이죠. 6개월. 요게 올해 개정된 거죠. 양도세 역시 몇 월? 2개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 한꺼번에 정리해. 그래서 여러분 분납은 따로따로 정리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야 어디서 나오든지 말장난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예, 됐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며칠이에요, 여러분? 2월 23일? 오늘이 양도일이야. 자, 그러면 예정신고기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신고기는 언제야? 빨리빨리 얘기해.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빨리빨리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양도자한테. 근데 이때 내가 납부세가 얼마 초과면?
1000만을 쳐가면 나 뭐 하겠다? 2번으로 나눠서 낼게요. 그 얘기죠. 그럼 이때 분납견은 언제가 되는가? 분납견은 언제 되는가 여러분? 6월 말일이 되는 거죠. 왜? 1월부터 2개월 이내를 했으니까. 그럼 이때 양도소 뜻을 계산했더니 여러분 1800만 원이 나왔대. 나 분납할 수 있어? 했죠. 왜 못해? 1000만 원 초과했잖아. 그럼 어떻게 2번으로 나눠서 내라는 얘기야? 당초 예정 시간에 얼마 이상 내주고 1000만 원 이상을 내주고, 그죠? 그리고 당초 분납기한테 매일 얼마? 800만 원 이하로 내라 그 얘기죠. 오케이? 응. 양도소득 계산해봤더니 여러분 양도세가 1억 원이 나왔대. 여러분 양도세 1억 원 나는 거 일도 아니야. 금방이야. 과표 4억만 넘어가도 1억 후딱 넘어가. 과표 4억만 넘어도 양도세가 1억 원이 넘어간다고. 세금 1억을 초과해서 낸다 생각해봐 여러분. 1억을 못 벌고 있는데 씨. 언제 벌어본지 알 수가 없네. 씨. 1억을 본 지가. 큰가 작은가? 큰 거죠 여러분. 그럼 나눠서 내라 그 얘기죠. 어떻게 나눠서 내라고? 58호 이상. 그래서 얼마? 5천만 원 이상을 좀 내주고 당초 기한부터 분납기한 요때는 5천만 원 이하로 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기한 때 당초 기한 때 내는 금액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최소한 커야 돼. 작으면 안 돼 절대. 이때 내는 금액이 적으면 안 된다고. 나중에 내는 금액보다도 얘가 적을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때 8천만 원 내고 2천만 원 이렇게 내겠대. 인정되는가? 된다고 상관없다고. 그런데 이때 4천만 원을 내고 이때 6천만 원 낸다.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내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 과소납부자가 돼. 얼마 적게 냈다는가? 1000만 원 적게 냈다. 최소 얼마 냈어야 되는데 5천만 원 내다 4천만 원만 냈으면 1000만 원 과소납부니까 여기다 가산금 때려. 가산세 때려. 납부불성실 가산세. 오케이? 예,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413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통지 있죠? 저거 세무서장이 하는 거야. 이거는 세무서장. 우리 양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장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예. 그런데 다음 페이지 414조 양가로 7번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있죠? 예, 요거는 별표 하나. 역시 추계조사도 누가 하는가 여러분? 항상 다 지금 세무서장이 하는가? 이때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다음 페이지 4가지인데 415조. 첫째, 매매사례 깔 때 매자 동그라미, 감정 깔 때 감자 동그라미, 환산 취득 깔 때 환산 동그라미, 기주식 깔 때 기자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우리 어떻게 외운다? 매감 환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몇 가지다? 4가지. 어떻게 외운다? 매감 환기 꼭 외우셔야 돼요. 이때 환이 중요해요. 환이. 환은 뭐야 여러분? 환산 취득 가액이네. 취득에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 적어. 양도가액은 환산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환산가액은 뭐를?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는 적용할 수가 없다. 꼭 적어놓으시고요. 이때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 밑에 박스에 2번 부동산 봅시다. 부동산에 대한 환산 취득가 박스 2번 나와있죠?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나 매매세례가 또는 감정가액이 주어졌으면 그 주어진 실감, 매매세례가 또는 감정가액을 가지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이 뭐야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 분수는 외우셔야 돼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이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걸 말한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됐어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416조 가산세 나왔죠? 이거는 뭐 우리 조세 총론에 설명드렸던 거기 때문에 똑같고. 그 다음에 뭐 2번 기장 불성실 가산세는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는데 3번만 봅시다. 3번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별표 하나. 요거는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417조 3번 보시라고. 자 거기 1번 보죠. 거주자가 건물을 뭐하고? 신축하고 밑줄 그 신축한 건물 취득일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해당 건물 양도. 이게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건물 신축 후 몇 년이 돼서 5년도 안 돼서 팔아버렸다 그 얘기야. 이게 첫 번째 조건. 둘째, 거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즉 양도차익 계산 때 실질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무슨 가액으로 했다고요? 환산 취득가액을 가지고 양도차익 계산했다는 얘기야. 이게 두 번째 조건.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밑줄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몇 프로를 5%를 뭘로 때리겠다? 양도소득세로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페널티 부여하는 거야. 페널티. 왜 너 실가로 안 하고 환산가액으로 했어? 나쁜 놈. 너 일부러 양도소득세 적게 내려고 그런 거지? 그러는 거야. 즉 건설 원가를 자기는 알고 있는데 건설 원가로 했을 때보다는 환산가로 하는 것이 더 양도소득세가 적어지면 여러분 실가로 안 하고 환산가로 해버리더냐. 실무에서. 양도세를 어떻게 하려고? 적게 내려고. 그래서 그렇게 건물을 뭐 한 다음에 신축하러 몇 년의 양도하고 5년의 양도.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러면서 양도차익 계산 때 뭘로 사용하면 환산 취득가로 하면 페널티 부과한다. 어떻게 부과한다? 환산 취득가의 몇 프로를 5%를 뭘로 때리겠다? 양도소득세로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때 2번. 이때 양도차익 계산안 가지고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밑줄 양도소득세액이 안 나와도 무조건 환산 취득가의 5%를 세금으로 때리겠다. 적용한다.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적용한다가 중요한가.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하냐?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틀어버릴 수가 있어.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시뻘겋게 똥을 치라고. 세법 어떻게 공부하냐고? 지금 칠한데 잘 치라고. 표시. 그거 집에 가서 꼭 복습하라고. 예. 됐고요, 여러분. 예. 419쪽. 맨 양도소득세 부가세 있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있는 것에는 지방세가 있는 것에는 항상 뭐가 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동그라미. 항상 소득세가 있으면 무조건 10% 뭐가 쫓죠? 지방소득세 쫓는 거죠. 다만 이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로 온다? 독립세로 온다라는 것만 주의하시고요. 독립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의 부가세로 오는 건 뭐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인데 농특세는 언제 부과되느냐? 감면을 받을 때는 감면세액의 몇 프로를? 20%. 감면세 갈 때 감자 동그라미 20% 할 때 이자 동그라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농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깜농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깜농. 하여튼 감면세액이 남은 몇 프로를? 20%를 원로 보내라고요? 농어촌 특별세 본다. 깜농 변하지 않아. 공통이야 모든 감면세액이 남은 감면세액의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라고요?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100% 감면을 받았어. 그럼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되죠? 그럼 너무 과세 형평상에 내는 사람과 문제가 발생하니까 20%는 내라 그 얘기야. 뭘로? 농어촌 특별세로 내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예. 자, 419쪽 국외 자산이죠, 이제. 국외 자산이죠. 우리 아주 국내 거 확실히 정리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여러분. 예. 기본 단계만 정리했습니다. 기본. 우리 심오한 내용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국내 자산 끝나지 않았으니까 국외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괜히 들어갔다 못 나오는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이번 마무리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그 밖의 국세는 다음 달에 할 때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소도 한 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1월달, 2월달 기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